네, 두 번째 이슈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구속됐네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전부 구속된 거죠? 그렇죠. 그 어머니는 그 아동복지법 위반 중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일정한 병원 진료도 안 하고 소위 방임을 한 혐의가 소명된 것 같고요. 그 아버지는 폭행치사, 그다음에 사체 손괴, 사체 유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증거와 소명 부분인 것이고요. 향후 수사를 통해서 적용 법조도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아버지의 주장대로 이제 폭행치사 정도로 한정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더 수사가 되면 살인죄나 이런 게 적용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에 수사의 그 방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정황상으로 봐서는 단순히 폭행을 해서 그 충격으로 사망을 했다라기보다는 지속된 아동 학대 중에서 물리적 폭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체 일정 부분에 상당 부분 그을음이라든가 예를 들면 상당 부분 이렇게 변한 모습들이 탈색된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폭행 가능성. 그리고 그 아이의 어쨌든 지금까지 그 알려진 정황을 본다고 한다면 초등학교에 그 입학하자마자 그 칼로 다른 친구를 공격을 하고 또 이렇게 낙서도 하고 상당히 불안한 모습. 그리고 그 주변 이웃 등의 진술에 의하면 상당히 좀 왜소했다. 뭐 이런 것도 그 아동 학대를 받는 아이들의 그 한 뭐 모습으로 그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살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심증은 가지만 이 구체적인 물증을 수사기관이 얼만큼 확보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벌써 그 3년 이상, 4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증거가 상당 부분 멸실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과연 이제 살해의 입증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의 수사의 과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집안에 CCTV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물증의 확보가 정말 쉽지는 않을 텐데 이 사건이 그 동생이 있잖아요. 그 초등학생 피해를 당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 초등학생한테 동생이 있는데 네. 이 딸이 엄마 아빠가 오빠 버린 것 같다. 뭐 이런 진술을 한 게 좀 결정적인 단서였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이 동생의 그 진술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착안을 해서 네. 집중적인 이제 조사를 해서 결국은 어머니가 이 아버지에게 경찰과 학교에서 올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한 것이고 또 경찰이 등장을 하니까 도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뭐 150m를 아주 빠른 속도로 골목으로 도망가고 말이죠. 뭐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본인의 행위 자체가 무엇인가 그 잘못되어 있음은 이 어머니와 아버지도 모두 알고 있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상당 부분 숨기려고 했던 것이 역력합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그냥 가출을 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죠. 횡설수설했죠 또. 네. 네. 뭐 그런 그 부분, 더군다나 그 지인에게 맡겨두었던 물건들 자체가 도주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 같은 예를 들면 현금 300만 원에 또 뭐 세면도구, 네. 그다음에 속옷 등 뭐 이렇게 봐서는 본인의 행위 자체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정부에서 그 장기 결석 아동, 그러니까 지금 이 초등학생 경우에도 4년간이나 이제 결석한 장기 결석 아동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정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장기 결석 아동이 220명이라 그래요. 꽤 네.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한 112명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8명은 학대 의심, 소재 불분명이 13명, 네. 그리고 75명이 지금 뭐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적절한 교육 못 받는다 이런 실태가 나왔어요. 이제 네. 더 조사를 해서 220명이 다 조사가 되면 이런 학대나 뭐 범죄 의심이나 이런 사건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속 지금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뭐 일부긴 하지만 아동을 어디로 유기를 데려가서 약취 유인을 해서 이른바 노동력 착취를 하는 소위 그 앵벌이의 일에 종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는 끔찍하긴 하지만 이와 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나머지 한 100여 명 정도가 계속 조사 대상에 있는데 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이 전수조사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220명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이 안 된 거죠? 결국은 우리 학교 공간, 그다음에 어른 법제도가 그대로 방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정한 법과 매뉴얼은 있지만 그냥 책상 속에서만 점검을 했지 현장에 직접 가서 정말 나의 아이인 것처럼 확인을 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형식적인 점검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이가 아동 학대를 받는 것인지 그건 내일처럼 보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 뭐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차제에 지금 아동들이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